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뜻이라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시키지요. 먼 일들이 짜맞춰진 것처럼 선생님께만 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이 답답합니다. 제발 심판으로 깨끗한 섭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와 논쟁들이 존재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든 것이 정명석 씨의 잘못이다, 그의 지시에 따른 일이다 라며 모든 책임이 선생님께로 전가되는 양상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들이 적지 않았고, 그의 이름과 권위를 이용해 일부 타락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건을 주도하거나 왜곡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했습니다. 쪽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쪽에야 속이 보입니다. 쪽에야 사탄과 악이 개입된 것을 압니다. 어떤 자는 쪼개어 보니 속은 썩고 여우였습니다. 쪽에서 보니 과거에 의심했던 대로 거짓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쪽에서 보니 썩었습니다. 쪼개내니 더욱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쪼개내니 그들은 악과 인사탄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악과 사탄, 변질된 자는 쪼개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악이 드러나서 모두 알게 되니 그러합니다. 악은 선 속에서 충성하는 척하며 자기를 은폐합니다. 쪼개면 드러나니 충성하는 척하며 숨어 행합니다. 항상 사명자를 이용하여 사람들 모르게 악을 행합니다. 쪼개보면 썩었습니다. 양과 염소, 이리, 하이에나는 하나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쪼개야 서로 삽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고로 악도 선과 같이 있게 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편에게 의인,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잘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평소대로 고집과 자존심으로 관심 없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행하지 않고 감사치 않으면 선으로부터 쪼개내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었던 운명을 뒤바꿔 악은 더 악으로 고통길로 가게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선생이 사람들과 겪고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부에 숨어있던 악으로 인해 선생님과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K씨 못지않게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과거 김 씨를 선교회 법무팀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내부 인사에 대한 의혹들과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구매와 선교회 자금 행방의 의혹. JMS 정명석 친동생 정석 세종시 인근 구매 토지 36억 원 넘어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하 JMS 교주 정명석의 동생으로 알려진 정석이 세종시 도계리와 번암리 인근의 토지를 구매하는데 3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석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와 번암리 일대에 4,463m 약 1,350평의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 매매에 사용된 돈은 등기부등본 기준 36억 9,200만 원으로 당시 구매된 토지 인근의 현 부동산 거래가는 대지 1평 3.3m, 당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이상까지 넓게 형성돼 있다. 이러한 땅 매입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이루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여러 문건에 따르면 정석은 지난 2017년 6월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일대 토지 총 283m, 약 630평을 16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지역의 토지 117m, 약 35평을 7천만 원에 추가 매입했으며, 같은 해인 9월에도 동일한 지역인 도계리의 토지 354m, 약 107평을 5억 3천만 원에 사들였다. 이러한 땅 매입은 도계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정석은 지난 2016년 9월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일대 토지 1909m, 약 577평을 14억 1200만 원에 매입했다. 한편 정석의 토지 구매 움직임을 두고 JMS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JMS 교단 관계자는
정과 정석 모두 정명석 출소 시기 앞뒤로 열심히 부동산을 사모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JMS라는 단체보다 개인의 이득을 중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토지 구매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못한 선교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K씨 또한 모범적인 신앙의 지도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는 공금 횡령, 명품 소비, 부동산 구매와 사치,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말씀 임의 삭제 및 편지 조작 의혹, 자신의 비리를 드러내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교인들에 대한 제명, 스스로는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각종 이성과의 관계 의혹, 더 나아가 선생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울러 선교회가 지난 10수년간 제대로 된 재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거액의 자금 출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선생님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금된 약 300억 원의 행방 역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재정 사용 내역이 계좌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정확히 검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재판을 위해 모인 여러 후원금 역시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일부 선교회 내부 인사들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보가 오히려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들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외부인은 JMS 신도들은 내부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후원금 등 헌금 사용에 대해 감사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신도들의 무지를 이용한 일부 부패한 수뇌부 때문에 결국 정 선생님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재판 후원금과 2022년 재판 후원금의 행방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더 나아가 한국, 대만,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모금된 제2성전 건축 후원금의 사용 내역 역시 지금까지 선교회는 하나님 앞에도 교인들 앞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는 악인들이 평소 애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평소대로 고집부리며 선을 무시하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선을 대하여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악인을 선으로 대해 주셨는데도 구원하는 자, 선한 자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대해서입니다. 자기에게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성격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 표상자를 무시하고 대해서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알았다면 죽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행보와 명천재단. JMS 메시아 집안의 민낯. 동생들은 정명석 재판에 관심 없고 돈만 노려. JMS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제보자는 2022년 7월 정명석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 위기에 불안해 잠도 이루지 못하던 시점, JMS 교단은 오히려 전국 교역자들의 급여 인상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명석과 함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동생 A씨가 당시 전국 교역자들의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A씨가 교역자들의 행위를 보고선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역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편지를 써 전국에 배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막상 배포하고 나니 책임을 지겠다던 A씨는 약속을 번복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만 보면 A씨가 정명석 재판을 신경 쓰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당시 장로단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도 정명석 동생들은 재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신도들의 돈을 어떻게 챙길지만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를 두고 정명석 가족을 비롯한 JMS 지도부가 재판과는 무관하게 신도들의 헌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동생들이 JMS 소속 교회 건물들의
명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또 다른 제보자는 교단이 현재 명천유지재단이라는 곳으로 교회 건물 명의를 이전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 재단의 실소유주는 정명석 동생들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며 정명석은 또 다시 감옥에 갔지만 그의 동생들은 여전히 남아 신도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선생님 재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주장을 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양 변호사님의 6억 원 합의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명석 씨가 성범죄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재판부 판결문에도 이 합의서가 참고 자료로 반영되었으며 선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단은 이 문제를 양 변호사님의 실수라고 공지하며 전국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내부 인사들께서도 정말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연세가 80세를 넘기신 선생님께서 누명을 벗고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문제보다 각 교회의 명천재단 편입이 더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래서 설명회와 편입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의혹. JMS 정명석 동생 정석 목사도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정명석의 친동생 정석 목사 또한 이성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김모 씨가 정명석 교주에게 쓴 편지 내용이 공개되며 알려지게 되었다. 김 씨는 당시 편지에서 정명석 씨는 해외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정석은 서울 강남의 퀘스 전시장에서 벤츠 전시관을 기웃거리며 고급 승용차 시승이나 하고 있고 정석은 술집 여자들 끼고 놀아나다가 2000년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되고 있으니 라고 기술하였다. 실제 창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0형제 205 건의 피의자로 2000년 5월 23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었다. 형인 정명석 교주가 여신도 성범죄로 도주 신세가 됐던 시기 동생은 충남 금산 JMS 월명동을 관리하면서 이성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후 돈 문제, 이성 문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석 목사는 지난 2007년 정명석 교주 사건 당시 재정 및 법률팀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친동생 정석 등도 월성이나 스타 등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시도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도 빈번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정석의 경우 성과 관련된 전과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정석은 윤락업소를 전전하다가 2000년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 성범죄로 중국으로 도피하던 시기 동생은 충남 금산 JMS 월명동을 관리하면 서성비리에 휩싸인 것이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명석의 친형제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성전 건축 당시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친동생 중 한 명은 최근 강단에 올라서며 신도들에게 얼굴을 비췄고 또 다른 한 명은 현재 교단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정명석의 형제 중에는 정명석과 같이 성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인들로부터 마련된 돈으로 개인의 재산을 불린 이들도 있다. 지난해 3월 22일 정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명석의 친동생 정석에 관해 성매매 정보나 그 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토지, 대전에 소유한 집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며 여자들을 건드린 정황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인사부에서 처리한 것을 알고 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섭리 내부에서도 여자분들을 그렇게 꽤 건드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단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상식적인 단체라면 내부에서 횡령이나 비리 등이 드러나면 이를 바로잡고 자정작용을 위해 힘쓰기 마련인데 현재 JMS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고 있다. 또 자정작용을 위해 나서는 이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가라지로 몰아서 내치기 바쁘다며 전체의 구할에 해당하는 일반 신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뇌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자정작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JMS가 진정 선한 역사라고 믿고 따르는 구할에 해당하는 일반 신도들에게 현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되묻고 싶다. 저는 이와 같은 정황이 담긴 기사들과 여러 제보를 접하면서 성경학교 42강 쪼개는 역사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아벨에게 누명 씌웁니다. 가인들은 의인들에게 더러운 자기 죄의 치마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벗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행위를 덮으려 자기 겉옷, 속옷까지 벗어 아벨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저자가 죄인이다 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죄를 자기 혀로 자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냄새나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야 저들의 부끄러움이 계속 드러난다. 결국은 모두들 듣고 보고서 저들이 죄인이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저들을 잡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천사와 하늘의 사자들이 잡아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최고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정한 날까지 기회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습니다. 감사도 한마디 안 합니다. 결국 그날이 되어 쪼개져서 악의 세계로 갔습니다. 네 번째, 정명석 목사님께서 중국에 계셨을 당시 조폭을 보내어 고통을 가한 인물이 선교의 반대 세력이 아니라 선교의 내부자였다는 의혹. JMS 내부 갈등, 정명석 지지 평신도 지도부 고발. 평대협 박홍욱 대변인은 1999년부터 시작된 정명석 총재의 해외 도피는 정 총재의 자의가 아닌 김준식 대표의 거짓말에 의한 것이며, 정 총재는 호화 도피 생활은 커녕 정명석 목사가 보낸 조선족 깡패에 의해 강제적으로 끌려다녔으며, 지금도 정명석 목사가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정 총재의 한국 송환을 로비를 통해 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된 위탁서 정 총재가 법률적 권한을 김 목사에게 위임했음에도 정 목사에게 위임한 것처럼 위조한 위탁서. 정 총재를 제3국으로 옮겨 귀국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JMS 지도부 측에서 위조한 정 총재의 여권 등을 제시했다. 선생이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악인들로 인해 문제가 생겨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같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은 중국에 계신 선생님께 조폭이나 깡패들을 보내어 고통을 주었던 이들이 선교의 반대 인사들이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의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요? 십자가는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처럼 모든 일이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섭리사 내부에 그 원인이 있었고 그곳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고로 악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악이 그 정한 때까지 선에 이르지 못하면 쪼개내어 아예 악으로 가게 하신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가듯 악은 악의 세계로 자동으로 간다. 하나님의 선악의 법칙에 따라 분립되어 서는 선 쪽으로, 악은 악 쪽으로 가게 된다. 다섯 번째, 정명석 목사님의 한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벌어진 충격적인 선교의 내부자들의 기행에 대한 의혹. 위의 기사에서 지금도 정 목사가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정 총재의 한국 송환을 로비를 통해 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JMS 내부 비리자들이 정 총재 음해에 암암리의 동조, 정 총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며, 이번에도 그들은 정 총재가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도록 10억을 베팅했다. 낸 내용이 확인됩니다.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께 2007년 8월 평대협이 드린 탄원서에는 정 총재는 한국에 조속히 들어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정 총재를 반대하던 제자들이 거짓 보고로 정 총재를 위협하여 정 총재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 총재의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JMS 내부 핵심 지도부 이하 지도부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정 총재가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현재까지 JMS 지도부는 돈을 걷는 데에만 치중할 뿐
정총재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죄도 없는 정총재를 중국에서 실형을 받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드린 탄원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회 내부자들이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실형을 받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부분을 보고 선생님께서 죄가 없으신 명백한 무죄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내부자들이 실형을 받도록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 17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석 JMS 본부 목사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오전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명석 총재의 동생이기도 한 정 씨는 지난달 중순 정총재 구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에 들어가 탄원서 중국어 한국어로 된 정석, 한지, 김축식 연명을 제출하는가 하면 관계당국과 주변 인사를 방문, 모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현지인에 의해 포착된 것. 탄원서를 직접 살펴본 소식통에 따르면 정 총재의 노모가 아들 정 총재의 안위를 궁금해한다는 점, 중국에서의 위법 사실이 판명되더라도 집행유예 10년에서 20년 정도로 탕감받도록 해줄 것, 평생 중국 감옥에 억류돼 살아도 좋다. 정 총재가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한국법상 평생 감옥에 억류될 뿐 아니라 벌금으로 수백억이 낙이기 때문에 월명동 수련원도 깨지고 만다. 고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재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생명을 걸다시피 한 정석 씨는 액수미상 천문학적인 거액의 공작금을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마저 불거져 추후 교단 내외에 예측 불허의 상처를 남길 우려들이 팽배한 상태다. 한편 이들 정석 팀은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함께 행동하면서 한국의 JMS 교단과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가하면 비판자들의 동태 파악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8월 평대협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 중국에 계신 선생님의 한국 송환을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와는 상반되는 2007년 8월 해당 기사에 의하면 당시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내부 인사들은 중국 당국에 위법 사실이 판명되더라도 집행유예 10년에서 20년 정도로 탕감받도록 해줄 것, 평생 중국 감옥에 억류돼 살아도 좋다. 정 총재가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한국법상 평생 감옥에 억류될 뿐 아니라 벌금으로 수백억이 낙이기 때문에 월명동 수련원도 깨지고 만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그저 일부 기자들과 교인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려져 왔던 진실일까요? 이 외에도 하나의 영상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내용의 다양한 의혹과 제보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며 청소 심판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대 사명자가 2번씩이나 고통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 역사를 만난 우리 모두 각자의 책임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지은 죄뿐 아니라 무지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무지로 인해 알리지 못한 것, 조금이라도 사명자를 의심하거나 오해했던 생각,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것 등 그가 짊어지고 계신 그 짐 위에 우리 모두 크고 작게 짐을 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섭리사는 지금도 모두가 무지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뜻도 예정도 아닙니다. 오직 따르는 자들이 영과 육으로 지은 죄가 회개되지 않았고 또 절대 믿고 하나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과 분노 또한 슬픔을 지금도 안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만을 위해 온 인생을 쏟아오신 선생님, 또다시 제자들로 인해 80세가 넘으신 연세에 감옥에 갇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쓰고 계신 스승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세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